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0일자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예스,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랑 이게 월요일 고점이랑 화요일 고점이죠. 지난주 이제 화요일 저점 뭐 여기까지 치면은 월요일 저점 찍고서 월화수목 금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그걸 왜 올라갔냐, 왜 내려왔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92.9 오면 이제 93 잡고, 이게 지금 2죠? 그래서 여기 5 내려오고 위에 10이 더 올라갔으니까, 2.15?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움직인 게 2.15, 215틱? 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조금씩 움직이는 그거라고 해도 보통 한 3달러 정도 움직임은 있는데, 이게 2달러 움직임밖에 없고, 그게 그냥 또 월화수고, 심지어 목요일 금요일은 더 작게 움직였죠. 이게 지금 누가 보면 롤오버 하는 날인 줄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마다 지금 거의 장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가 지금 굉장히 작아서 이게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는 크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좀 쉬어가자 이렇게 됐다고, 좀 더 몸살이는 그런 장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또 잠깐 그런 때가 있었긴 한데, 이거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너무 작아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CL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옆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하락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전주에 이제 그래도 조금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밀리고 이렇게 좁은 영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무슨 중요한 레벨은 아닌데, 일단 얘는 놔두고 얘는 굳이 할 필요 없고, 95.27이 일단 뚫리지는 않았어요, 월요일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았죠, 결국은. 자, 그럼 여기 결국은 닿았고, 목요일 금요일 다 닿았고,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 레인지에서 계속 옆으로 움직이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저께 오를 때 제가 무슨 말씀을 텔레그램 채널에서 드렸냐면, 독일 메르츠 총리가 푸틴이랑 젤렌스키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거의 동시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정례 브리핑 할 때 질문이 나왔죠. 메르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트럼프가 조만간 레이터라고 해서 그날의 레이터인지 아니면은 나중에라는 그냥 통상적인 나중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 관련한 코멘트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루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뭔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주말에 또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죠? 예, 그런 상황에서 유가는 만약에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좀 더 장기화 되겠다, 아니면 전쟁이 끝날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다시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시적이라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도 딱히 유가가 오르거나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 만한 요인이 없어요. 상승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 오일이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 뭐 러시아 오일을 사면은 타리프 그 관세를 뭐 세게 매기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안 통하고 있고, 그런 얘기했을 때도 콧방 이렇게 했죠. 인도 모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세 매겨 그냥 받아들일게 해가지고 지금 인도 관세가 확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뭐 딱히 러시아 오일 안 사겠다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조만간에 있을 국경절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군사 퍼레이드 이거 보러 초청을 해서 푸틴도 가고 뭐 김정은도 가고 뭐 그런다고 지금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국회의장이 초청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거기서 뭔가 자기들끼리 또 좋은 모습 사진 찍고 그러는 모습 되면서 러시아 오일의 제재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러시아에서 그럼 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뭐 젤렌스키랑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고. 근데 또 역으로 나토랑 젤렌스키 쪽 입장에서는 미군이 주둔을 해서 뭔가 시큐리티가 안 되면 나토라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가 러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죠. 싫어하는 시나리오, 뭐 싫어하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그거로 인한 뭐 경제 제재가 된다고 해도 유가가 아주 크게 오를 만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질 요인도 될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유가를 미국 정부가 컨트롤을 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가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거나 막 원유 생산량을 늘리거나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생산량이 오히려 전쟁이 끝나서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덤핑을 하고 있었잖아요, 가격을. 그러면 인도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 보면서 니네 원유 사는데 가격을라도 깎아줘 하면서 됐고, 뭐 유럽에서 가격에 상한선 놓고 막 이런 식으로 됐던 가격이 이제 다시 원래 복귀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러시아 원유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국제 원유 가격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뭐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고, 전쟁이 안 끝난다고 해도 또 딱히 오를 만한 요인도 없는 거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유가 어떻게 보면 60달러에서 아니면 61달러에서 65달러 그 사이, 아니면 넓게 보면 67달러,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핑크색으로 해놓은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70달러까지는 갈 게 없고 한 65달러, 66달러 뭐 이 정도 레인지, 아니면 뭐 65달러 지금 여기를 저기 상한선으로 지금 당장 쇼텀에는 이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까지 있는 이 정도를 쉽게 위로 아래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도 뭔가 베팅을 안 하는 거예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오르는 오르는 원인이 발표가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민감하게 유가가 쭉 오르면서 롱 하면서 이렇게 유가가 오르다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미리 숏 걸어놔야지, 숏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미래에 움직일 만한 요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당장은 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이는데,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만났으니까 테크상으로는 여기서 일단 밀려 내려오는 게 맞고, 밀려 내려와 봤자 지금 62.95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내려온다고 해도 61.74 여기 뚫고 내려가기 쉽지 않은데, 그럼 이 레인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오른다고 해도 65.27 뭐 가까우니까 뭔가 호재가 있다면, 그러니까 상승되는 이유가 생긴다면 65.27 정도는 뭐 뚫을 수 있지만 66.80 뚫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되게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뭐 1달러 30, 1달러 5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달러 50. 1달러 50, 뭐 이것만 놓고 하면 여기서 떨어지고 올라갈 때면 1달러 50은 우습죠. 그런데 이걸 뚫리 못 뚫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 영역이 지금 얼마나 좁은지가 이렇게 넓은 걸로 놓고 보시면 얘네 이렇게 떨어지고 막 얘네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에서 이 아래에서 아 이거 64.36 깨질까? 65.27 깨질까? 66.80 깨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움직일 걸로 보이지는 않고 뭐 여기다 트렌드 라인은 그래도 좀 쪼잔하게 하나 그려놓는다고 하면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이 정도 그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레인지 자체가 지금 뭐 1달러 반, 뭐 2달러가 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CL로 뭔가 프로핏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장이 될 것이다. 한 뭐 1, 2주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ES죠. 자, ES는 지난주 초에 이렇게 쭉쭉 빠졌다가 금요일에 그 잭슨홀 미팅에 그 파월 발언으로 이렇게 쭉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다시 빠졌고 화요일에 뭐 이렇게 보여주다가 여기에 오르고 딱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레인지에 딱 아래 위로 걸쳤고 목요일 날 개파락 조금 했다가 다시 오르나 싶더니 다시 금요일에 밀려서 내려왔죠. 뭐 여기에는 오늘 금요일 날에는 미시간 넘버가 제일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미시간 넘버 말고는 다른 요인을 딱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미시간 넘버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게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서베이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그 지난번에 뭐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치 그 서베이가는 서베이에 대한 서베이 전문가들이 예측한 서베이 결과보다 더 낮게 나온 거죠. 뭐 대부분 서베이 결과들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는 더 뭐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 소비자들이 설문으로 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그 괴리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은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덜 빠졌는데 그래도 빠지긴 빠진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빠져야 사실은 좋은 신호인데 기대치보다는 안 빠졌지만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 뭐 컨슈머 컨피던스라든지 센티멘트라든지 컨피던스랑 센티멘트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뭐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경제 전망을 소비자들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그 서프라이즈로 높게 나왔는데 그거 전문가들이 더 높게 나올 거야 이번에 2주 만에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올라갔지만 그래도 오르긴 오른 거예요. 1년 거랑 5년 거 둘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경제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트럼프나 그 정부에 있는 분들은 희비가 엇갈리죠.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이제 안 된다고 뭐 내가 대통령 당선돼서 인플레이션 안 올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꾸로 경제는 안 좋아질 거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올라. 그럼 인플레이션 오른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거나 오히려 높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그 믹스된 시그널을 소비자들이 줬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소비자들이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건 사실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프라이즈로 인플레이션 서베이 올랐을 때도 센티멘트가 굉장히 안 좋았었으니까 그때도 보면 스태그를 그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지금 FOMC랑 백악관이 싸우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양쪽 손을 다 들어준 거거나 양쪽에 다 반대하는 거거나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좁은 영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로 이 좁은 영역에서 움직이긴 했어요. 뭐 니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일단 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 그런데 다시 안쪽으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거의 비슷하게 이 가운데에 놓여진 상황이 되어 버렸다. ES는. 그래서 실제로 움직임은 조금 레인지는 조금 있지만 실제로 종가만 놓으면은 뭐 여기에 별로 이 보디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지금?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이다. 고점 저점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모양새다. 위클리로 보면은 뭐 이 보디를 보시면 니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서 오는 요 트렌드가 지금 계속 지켜지고 있고, 일단 뭐가 꺾였다? 모멘텀은 꺾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여기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닿고 여기서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트렌드 라인에 닿고 다시 상승을 올라가서 이 6502.50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이것도 신고점이죠. 고점은 신고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뛰어 넘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닿고, 아니면 얘를 뚫고 내려오고 이 하한선으로, 지금 제가 이 레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하한선을 뚫고 내려와서 하락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 레인지, 그 트렌드가 굉장히 언제부터죠? 5월부터 계속 길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에 이 트렌드의 각도가, 가파른 각도가 이렇게 만만하게 만들어졌는데 얘마저 뚫리면 다시 여기까지는 내려오겠죠. 6246.25가 뭐 새로운 지지선이 되겠지만, 일단 이게 다시 꺾여져 내려오면서 이후에 레인지 무브의 형태를 보여줄 것인지가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꺾여져 내려오면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 기조 연설 때 올라갔었던 것 때문에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됐지만, 자, 그러면은 금요일에 이렇게 빠지고 다음 주에 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것이냐. 다음 주는 새 달이 9월 달이 되면서 9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논팜 페이롤이 있죠. 논팜 페이롤 보면서 논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금요일이 언제예요? 여기 이 정도 되죠? 예, 여기죠, 여기.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에 앉아서 좀 좁게 움직이다가 금요일 기준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뭐 며칠 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NQ죠. NQ도 뭐 ES랑 비슷하지만 전혀 이제 분위기는 다르죠. 뭐 일단 확 쳐져서 내려와가지고 금요일이 이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 이상한 고점, 여기서는 이제 전전주에서 신고점, 역사상 신고점을 만들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요일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될지 뚫릴지 그게 관건이었는데, 일단은 상승을 이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23845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금요일에 밀려 내려와서 전주 금요일에 종가보다도 밑으로 쳐져 내려온 상황. 뭐 월요일 화요일이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왔다고 치고, 수요일에 도지를 만들면서 걸쳐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목요일날 이만큼 치고 올라갔는데 결국 금요일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로 빠져서 내려온 상황.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더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죠. 그러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아서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이 상승했었던 모멘텀이 일단 꺾여서 내려오고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나 싶었는데 걸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는 게 컨펌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번 컨펌이 됐다가 치고 올라갔지만 얘는 뭐 매크로로 올라간 거니까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그 트렌드가 유지가 됐나 보다 했는데 버텼지만 결국 금요일에 밀린 상황. 그래서 이게 컨펌이 돼서 여기서부터 생각되면 이 트렌드마저도 꺾여서 밀려 내려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꺾였다고 해서 하락 전환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드로 움직이게 되는 컨퍼메이션이 다음 주에 가능할 것이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뭐 굉장히 강해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여기에서 워킹을 했었던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꺾여서 사이드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는 이 레인지, 그죠? 그 작게는 요 레인지 2310, 2.50 요 레인지가 지켜지면서 옆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얘가 깨져서 지지선이 깨지면 뭐 그 밑에 하나 더 있고 여기에 이 핑크색 하한선이 깨져서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빠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일단은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라고 NQ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 그 지수 선물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이 좀 재밌었는데, 자, 지난주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 뭐 보시다가 퍼즐을 하시고 지난주 걸 먼저 보고 오시면 지난주에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좀 더 느껴지실 거예요. 지난주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비트코인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금요일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거로는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리지 않아요. 보통은 컨펌이 되고 한 2, 3일 지나고 나서야 요거를 따라서 내려가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는 제가 좀 강하게 마지막에 이 끝에 있는 걸로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거 보고서 결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바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선 그래도 지지를 받았는데 일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마저 깨지면서 걸쳐 있지만 깨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완전히 깨진 게 컨펌이 되면서 이 하한선 핑크색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레인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왔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매크로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깨지면서 다시 핑크가 깨지면서 그 다음은 그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받았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핑크 라인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렸죠. 그래서 밀렸지만 그래도 걸쳐는 있었던 거예요. 핑크색에서 저항은 받았지만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목요일에 그래도 다시 힘내서 올라갔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다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저항 받으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로 그 연결이 돼서 같이 빠져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 받고 바로 밀려 내려와서 10만 8천까지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식시장에 있는 지수에도 반영이 됐듯이 비트코인에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 내려오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적어도 108, 100에서는 지지를 받긴 했지만 요게 지켜질까? 이게 지켜져서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갇혀있을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성이 좀 크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상향 돌파하려고 한다면 뭐 좀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더 밀려 내려와서 105,000, 104,000까지 계속 다음 주에는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런 그 레벨들이 지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오히려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셌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밀리면 일단 이 초록색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는 와야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 밀리는 게 된다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요 빨간색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뭐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를 계속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너무 멀어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여기야말로 여기 다른 레벨들이 있으니까 뭐 비슷하게 뭐라고 하죠? 2중, 3중으로 지지를 받았다거나 하지, 여기는 지금 뭐 딱히 강한 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얘도 지금 15660이 여기에서 잘 쓰여져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강한 놈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죠? 뭐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 레인지가 중요했었던 거지, 이거 자체가 뭔가 큰 힘을 발휘하는 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105, 660도 뭐 딱히, 그래서 그냥 초록색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놈,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초록색 정도, 여기 상향 트렌드 라인, 뭐 이 정도까지를 레벨로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딱히 강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참 희한하네요. 네, 그죠? 지워버릴게요. 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나중에 이거 뭐 남겨놓고 싶을 분 남겨놓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까지 밀려 내려오면 초록색까지 내려와서 요거 104, 190 뭐 얘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여기 뭐 딱히 없으니까 얘도 그냥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얘나, 그죠? 얘나 아니면 뭐 이 정도인데 얘도 딱히 오히려 얘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 정도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중지지 받고 내려오면은 요거 2레벨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테크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봐야죠. 자, 이더리움은 좀 얘기가 달랐죠.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오히려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때렸죠. 그리고 나서 신고점 만들었는데 토요일에 조금 안쪽으로 밀리다가 일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그래도 신고점을 만들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훅 빠지고 화요일 중간점까지 갔다가 다시 수요일 빠지고 목요일 도지, 금요일 밀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났다가 여기에서 지금 내려왔으니까 금요일 기준으로는 하락이죠. 위클리 보면, 그죠? 위클리 보면 하락입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을 만나려면 첫 번째 트렌드 라인, 두 번째 트렌드 라인, 지금 얘가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얘도 중요하네요. 얘를 뚫고 내려오면 얘를 뚫고 내려오면은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놈 이거랑 요 레벨 중요하고 이 레벨도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는 아주 저기 멀리서 왔는데도 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스트롱한 애라고 봐야 되겠죠. 뭐또 잘못됐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중요하고 얘는 파란색으로
얘도 빨간색까지는 아니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도 중요한 애가 되는 거죠. 얘도 빨간색. 다음 주까지만 쓰고 다 바꿔줄 거예요, 색깔. 그래서 지금 요 네 개가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요 네 개. 요 네 개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고,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해도 전고점을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뭐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이 아직 남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뚫려고 나서 저항선으로 쓰이기 전에 밀려 내려와서 뭐 이게 나중에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아서 남겨는 놓겠습니다만, 뭐 그런다고 해봤자 다음 주 수요일 지나면 이 전고 역사상 고점보다도 이게 올라가면 얘도 뭐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면 또 새로 그려줄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내려오고 더 밀려서 적어도 3942.50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지지선이 이 빨간색이고, 아래쪽에 있는 얘 2레벨이고, 그 전에 이 트렌드 라인들 만나서 또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이 안쪽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러면서 여기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번 주에 제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장을 이끌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하락을 했고, 사실 하락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아주 막 훅 빠져서 내려간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월화수에 올랐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하고 나서 빠졌는데, 월요일보다 시작점, 월요일 시작점보다는 밀렸죠. 근데 그 전주에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이전에 있었던 시가, 금요일 시가죠. 금요일 시가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쁘게 본 게 아니라 버텼다고 봐야죠. 안 좋은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뭐 그냥 기대치만큼 했고, 하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은데도 선방을 한 상황이 됐는데, 그쵸?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뻗쳤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런 와중에 금요일 날 경제 전망이나 뭐 인플레이션 전망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에 훅 올랐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훅 빠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상승보다는 약간 하락으로 시작하고 하락으로 그게 계속 될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주중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논팜 나오면, 이제 논팜이 향후 한 달짜리 전망을 만들겠죠. 그래서 논팜이 뭐 생각보다 조금 나왔다 뭐 이러면서 그 노동시장 이런 문제가 굉장히 뭐 심각해 이러면은 기준금리 인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FOMC에서 뭐 비둘기 8호 분류되는 분들이나 친 트럼프 쪽에 있는 연준 FOMC 위원들은 노동 그거 약해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군부를 떼고 있죠. 오늘 누구예요? 달리였나? 뭐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논팜이 안 좋게 나와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 9월달 거 발표하기 전에 논팜 나오고 CPI 둘 다 나옵니다. 그게 좀 기준금리 내리는데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막 주장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 고려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논팜 있고 주중에는 좀 약간 하락하는 분위기의 느낌으로 가다가 논팜을 기다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락이 그렇게 크게는 않겠지만 살짝 하락 느낌으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가다가 올라갈 것이 그 논팜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전반적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개별 주식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해주시고,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뭐 물론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좋아요를 안 누르시겠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내용에서 뭐라도 좀 얻어가신 게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그 알고리즘에 영향이 줘서 노출도 좀 잘 되고, 잘 모르셨던 이 채널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또 유입되고 하니까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